네, 안녕하십니까. 직업건강연구실 이상길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산업보건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은 사각지대 종사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됐던 새롭게 만들어지고 증가되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서 직업건강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고요. 저는 약간 내용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집중적으로 할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작년에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가 유행하게 되면서 팬데믹 시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우리는 팬데믹의 시대에 있으면서 향후에는 이제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팬데믹과 함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변화가 이루어진 과정,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냐 아니면 코로나 시대냐 할 때는 저는 둘 다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데 사실은 이번 지금 말씀드릴 것은 팬데믹 시대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먼 이유를 갖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그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 가디언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계급 간의 아니 직업 간의 계급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들이 내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더 리모트라고 하는 거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프로페셔널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테크니션 같은 사람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줄어든 바가 없고 고정된 소득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지위 향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이센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종사자라든지 아니면은 경찰이라든지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필수 노동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었던 사람들이고요. 적합한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페이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레스토랑 종사자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에서 대면적으로 하는데 적절한 기술이 없을 경우에서는 적절하게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실업자가 돼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그 수입이 끊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언포가트라는 건 제가 가장 우리가 지금 얘기하던 노숙자 쉼터 보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걸 노동자 숙소를 관리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언포가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계급이란 직업제라고 하는 것 규모 자체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계급대로 해서 이분들이 위치가 재조정되고 재규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업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랬던 부분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이게 재정립되게 된다고 하는 것에서 이 계급이 재정립과 그것 계급의 생성과 계급의 재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은 코로나 자체가 이제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저는 첫 번째 생각한 거는 코로나19 자체의 인펙션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시 재발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장에서 총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인펙션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업장에서 생겼던 사람,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어떤 직업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었는지, 어떤 공포감이 지금 있고 그것이 나중에 건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코비드 19 인펙션 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셜 스트럭처 체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변하고 있던 것들이 더 빨리 변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것에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한 번 무너진 구조에서 다시 생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그때는 다른 변화, 그러니까 고용 관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 변화라든지, 결국에는 그러면 워크포스 자체가 성격이 변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리모트 쪽 전문 기술인이나 사업중,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제조업에서 지금까지 셧다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종사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면적으로 했었던 이센셜이라든지 언페이드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사자, 그러니까 고용 형태 자체의 구조가 변하게 될 것이고요. 언페이드 됐던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아니면 변화된 조건에서 일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포가트는 나중에는 잊혀진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취약 지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사각지대, 산업보건적으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김병진 부장님께서 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법적인 보호를 갖다가 받는다든지 종사상의 지위라든지 산업보건 체계의 실효적인 편입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얼만큼이 진행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블라인드 사각지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놓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필수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노동자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법적인 지위라든지 특히 저희가 봤던 부분은 연구 자체가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필수 노동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생기는 작업이고 거기서 로딩이 걸리는 작업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배달업 종사자라든지 아니면은 돌봄 종사자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런 픽스된 상태에서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보건의료 종사자의 문제에서도 우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아니면 우리 산업보건 쪽인 영역, 저희 고용부 쪽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과 그 다양한 종사자들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지만, 사실 저희가 연구가 더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은 돌봄 종사자였고요. 사실 배달업 종사자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됐고 로딩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 부의실에서도 연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 물론 미흡하지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필수 노동자 중에서는 돌봄 노동 종사자를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라든지 검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저희도 연구 과제를 좀 많이 했었던 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인 지위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했을 때 현재 나오는 직종별 검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검진 체계 자체도 거의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물론 연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할 거 해서 바로 연구를 들어가자, 그럼 기존의 연구에서 뭔가 방향을 바꿔보자 하는 배당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맞춤이 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 플랫폼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결국에는 사업주가 없는 거죠. 일의 단기 일거리를 통해서 노동자가 선택하여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노동자 플랫폼을 통해서 앱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지역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 기반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운송, 배달, 가사, 심부름 같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보통 미국에서는 우버라든지 리프트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플랫폼 노동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쪽에 운송을 한다면은 대리운전이라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플랫폼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배달은 라이더스나 아니면 쿠팡이츠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가사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웹 기반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재택근무 기준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들의 고립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그거는 다음 사례로 조금 밀려둬서 지역 기반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은 잘 아실 거니까 아시겠지만 우선은 고정된 사업증을 얻고 플랫폼을 통한 구직이고요. 고용 노동자 이직이 많고 자료 수집 및 작업스 제공이 허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썼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역 기반 플랫폼이 없는 것은 사업주가 없다는 얘기고요. 사업주가 없다는 거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강제성을 띌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접촉을 저희가 토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해봤을 때 이분들은 산업보건 우리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귀찮은 거라 생각을 하지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화된 파편화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것들, 그러면 건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산업보건 서비스를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허브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플랫폼 자체를 갖다가 해서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서 이 사람 자료를 모으는 방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갖다 통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방법,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서로의 고립감이 있기 때문에 파편화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모임들을 갖다가 해서 밴드라든지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행하고 있는 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모임들 혹은 노조들을 갖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패널 조사를 통해 가지고 노동력의 인구학적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걸 단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의 변화, 이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코호트로 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에서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코호트에서 남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방향인데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이분들이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 허브를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허브는 앱 형태로서 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심 내에서 쉼터라든지 하는 정보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예를 들어서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임금 가지고 싸움이 붙었을 때 그거를 갖다가 저희 고용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도와준다든지 이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분들한테 산업보건에 관련된 내용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면 쉼터 제공이라든지 앱이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갖다가 설계하고 있고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돌봄 노동자들은 지자체라든지 보건 쪽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접근을 많이 안 해본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건 돌봄 노동자, 요양보호사라든지 혹은 간병인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촉의 허브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고용은 매우 파편적으로 모여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분들의 특성은 고령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근골격의 위험 요인이라는 폭력, 감정 노동, 그다음에 내시멸관계 질환들에 대한 것들도 전부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파편적으로 조사들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고용 상태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필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지역 플랫폼 기반 노동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의 플랫폼 노동자들에서 포함을 시켜서 그것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저희가 조사를 발표한 거는 요까지고요. 저희가 산업보건 영역에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영역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탈락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은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는가, 직업이 없는데 산업보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은 코로나에서 어떤 시컬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